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제가 조금 시장의 쏠림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이 쏠림이 완화가 될 때 어떤 업종이 과연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재구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여름 휴가철에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예. 휴가철이 가까워지고 미국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휴가철이 될 텐데, 그럼 이동도 많이 하고 휴가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올해 항공산업과 한번 비행기를 만드는 방위산업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수혜를 좀 누려보셨으면 해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항공산업 먼저 얘기할까요? 예. 네. 일단 항공사들의 2023년 성수기는 2022년보다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크게 이제 수요적인 측면이랑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건데요. 항공산업의 호황기는 사실 이제 북반구의 여름 이동철과 좀 일치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여행 수요가 GDP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반구보다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 소득 수준이 높은 경제적 여건이 나은 북반구의 인구가 이동하는 이제 여름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공사들에게는 올해가 진짜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때문일 것 같아요. 작년 항공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방 지역이었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2021년부터 보시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항공 트래픽의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가장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쳤죠. 네. 이 영향으로 선두 자리를 이제 2021년부터 다른 지역에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2023년도 1분기에 항공 트래픽 중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트래픽이 가장 선두 자리를 다시 재탈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를 본격적으로 완화를 시작했고, 그리고 춘절로 인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에 마스터카드의 조사에 따르면은 중국인들의 국외 소비 지출이 57%까지 회복이 됐고, 중국인들이 여행을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의 이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에 대한 기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 휴가철에 북반구는 여름이 맞으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를 가야 되고, 근데 휴가를 옛날에 못 가다 가야 되는데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미국이더라. 그럼 미국을 가게 되면은 물론 중국에 있는 항공사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나라를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 가는 나라의 국적기를 많이 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재구 연구원이 만약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미국을 가는 과정에서 미국 항공사를 많이 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또 이거는 그럼 뭐 항공사의 매출이라고 치고, 그 외에 또 뭔가 좋아지는 점 뭐가 있을까요? 좀 이제 비용적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공사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연료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성수기 때 유가가 한 100불대를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70달러대 수준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40% 정도의 유가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덕분에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하향 안정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했음에도, 전쟁 이후에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사이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부진한 중국의 경제 회복, 그리고 전 세계가 긴축이 아직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유가 상승을 막을 것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유가 상승은 막히고 전년 동기 대비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도 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면은 좀 더 수요가 막 늘어나고 이럴 수 있는 효과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수요 촉진 효과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가 하락이 좀 수요 촉진의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항공료에다가 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유류 할증료를 붙여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항공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수요를 좀 촉진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지면 비행기 표값 자체가 좀 떨어지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데, 근데 그럼 만약에 유가 떨어져서 비행기 가 많이 떨어지면은 항공사들 매출에는 악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유가의 하락폭보다 이 항공 운임료,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가 빠지는 게 더 적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유가가 빠져서 비용이 떨어지는 폭이 더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가가 떨어져서 수요는 진작이 돼서 Q가 늘어나는데 P는 떨어지지만 코스트가 더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고, 특히 북반구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의 리오프닝이 점점 가시화가 확실하게 되면서 미국을 가게 되면 미국에는 항공사들이 좋을 거다. 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비용 측면에서는 유가가 작년 대비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이 유가 하향 안정화가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이 항공권 가격 자체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근데 이 수요가 촉진되는 것보다 항공권이 떨어지는 가격폭은 더 작기 때문에 실적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항공산업 얘기했는데 아까 방위산업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위산업은 왜 좋아지죠? 뭐 이런 산업들은? 네. 그러니까 방위산업하면 사실 우리가 군수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만드는 산업도 이제 방위산업 안에 네. 속하게 됩니다. 지금 여행 수요는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행기 수가 실제로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계속 비행기 주문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 공급망이 회복되지 못해서 이 비행기 주문이 좀 밀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나 지금 비행기가 안 만들어지고 좀 덜 만들어지고 있나요? 5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비군수용 비행기와 부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월보다 이제 32.8% 늘어나긴 했는데 네. 실제로 인도된 건 27.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얘기는 항공사들이 수요를 대비해가지고 계속 비행기를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제 대응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항공사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아직 비행기를 받지도 못했는데 이 보잉의 맥스 737기를 갖다가 300대 주문을 했고, 최근에 열린 파리 에어쇼에서는 뉴스로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에어버스의 비행기를 인도에 있는 인디고라는 항공사에서 500대를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그만큼 항공기는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항공기가 앞으로 많이 제작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항공기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항공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부품이나 엔진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 상황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제 공급망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 그 항공기 수요에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고, 이와 반대로 생산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부품 수요는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항공기 부족의 수혜를 누리려면은 항공사보다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드라이빙 시즌에서 시작을 해서 그 드라이빙 시즌부터 중국의 항공 수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필요하고 부품까지 왔는데, 요 이제 아이디어에 맞는 종목을 좀 골라보거나 그 세부 섹터를 골라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정리를 하면은 북반구 여행 성수기를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제 항공사들, 그리고 민항기 제조에 필수적인 엔진 제조 기업, 그리고 독과점적인 기술을 가지면서 이제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수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좀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로 추려 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요 곳에 들어가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항공사 중에서는 저는 델타 항공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이 아는 기업인데, 델타 항공은 미국의 최대 항공사 중 하나로 가장 혁신적인 항공사 중 하나다라고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델타 항공은 최근에 고급화 전략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좌석 덕분에 2022년 기준으로 공급 좌석당 이제 여객 매출이 1,720만 달러로 주요 항공사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또 델타 항공이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될 비행기들에는 이제 고가의 좌석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좌석 대당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차세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 효율성이 기존에 있는 비행기보다 15에서 20% 정도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외에도 이익률이 높은 비운임 매출 역시도 네.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 델타 항공이 뭐 미국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동양계 항공사랑 비교했을 때 좋다라고는 저도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비행기를 몇 번만 타보시면은 델타 항공이 얼마나 프리미엄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델타가 제일 좋은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재구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좌석, 쉽게 말하면 단가가 비싸고 조금 더 좋은 좌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뭐 포인트가 있나요, 델타 항공에? 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재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좀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년 만에 재개한 배당을 보면은 이제 경영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실적이 회복되면서 현금 흐름이 확대가 된다면 주주 환원 정책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 첫 번째로는 아까 그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주주 환원이 재개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만약에 합병하면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델타 항공이랑 대한항공이 2018년부터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처럼 운항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공동 마케팅과 영업 등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될 경우에 델타 항공 입장에서는 미주 내의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이 스카이팀이라고 잘 아시죠? 그 스카이팀의 대한항공, 델타, KLM 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프트한자도 있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이 같은 팀에 있는데 아시아나는 다른 겁니다. 무슨 얼라이언스가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회사 하나가 일로 붙는 셈이 되니까 미주에서 영향력이 높아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인 항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두 번째 이제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방위 산업에서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필수 부품이 이제 엔진을 만드는 좀 기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토마호크로 굉장히 유명한 군수 기업인데, 군수 기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2019년도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전 세계 3대 엔진 회사인 이 프렛 앤 휘트니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본격적으로 민간 항공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비행기가 늘어나면 당연히 엔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인디고가 에어버스에 이제 비행기를 500대를 주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인디고가 뭐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주문을 할 때 뭐 G의 리프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인디고가 이 레이시온의 엔진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항공사들의 비행기 주문이 늘어나면서 엔진 수요가 늘고, 거기와 함께 엔진 판매 후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가적인 매출도 창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를 많이 써야 되고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가 좀 덜 되고 있다. 그럼 결국 비행기 인도하려면 엔진을 꼭 써야 되는데, 그 엔진을 만드는 사업부를 이 레이시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몇 개 더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로 지금 집어놓은 게 중국의 항공 굴기라고 되어 있는데, 얼뜻 생각해 보면 중국이 항공 굴기를 하는데 왜 미국의 엔진 회사가 좋아질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올 초에 이제 중국이 레이시온이라든지 럭히드 마틴을 좀 규제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시온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던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올해 처음 이제 5월 달에 중국산 여객기 C919의 상업 비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 C919가 2022년도에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로를 취할 정도로 중국에겐 굉장히 상징적인 비행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프렛 앤 휘트니의 GTF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이 자체 엔진을 개발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상용화하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국의 비행기 굴기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프레드 앤 휘튼이 가지고 있는 레이시온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아까 항공기 주문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을 언급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에 프레드 앤 휘트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얘기한 민간 항공기 부분 때문에 실적이 뭐 좋아지거나 이런 모멘텀도 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좀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보고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프레드 앤 휘트니의 엔진 내구성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우려사항이긴 합니다. 내구성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뛰어난 성능이랑 효율성 덕분에 이제 전 세계 항공사들이 각광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급망 관련해서도 사실 CEO 입장에서는 그 발표를 할 때 하반기부터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생각하면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흐름은 더 좋아지고 오히려 안 좋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항공기 주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 굴기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게 기업은 실적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하반기에 대한 얘기도 할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만약에 뭔가가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느낄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 확인하고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강재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역 얘기해 주시죠. 네. 마지막은 이제 트랜스타임 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민항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우주선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제품의 매출 대부분이 이제 애프터마켓,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러한 것에 나오는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비행기 부품과 교체 그리고 수리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와 그리고 다른 수송 수단과 다르게 이제 운항 중에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나 일정 거리가 되면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리고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여름 성수기에 운항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 적정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비행기 수가 많아지게 되고 트랜스타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많이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많이 비행기를 타게 되고 많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게 되면은 교체 수요, 뭐 정비 수요 이런 게 많아지니까 이 정비를 열심히 하는 트랜스타임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종목은 이제 부품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부품하고의 관련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이 기업이 굉장히 독과점적인 기술을 가진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고객사, 그러니까 뭐 비행기 제조사라든지 엔진 제조사들과 이제 협상을 할 때 우위를 좀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과 정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하청업체 혹은 이런 부품 업체들을 좀 바꾸거나 다각화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요. 공급망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기 제조사들은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제품의 90% 이상 이제 독과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스타임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 가격 결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덕분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이것 덕분에 이익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정비다 이런 거 말고도 아주 기술이 좋고 독과점 성격이 강한 부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가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이익률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기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M&A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하셨는데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항공 산업들이 좀 요즘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국방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M&A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트랜스타임이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칼스펜이라고 해서 이제 첨단 테스트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이쪽 애프터마켓에 영향을 좀 강화를 했는데 이 외에도 이제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강재구 연구원 오늘 드라이빙 시즌에서 시작해서 지금 종목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행기 많이 탈 거고
비행기 많이 타는 원인이 북반구의 휴가철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도 있고 거기다 유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줄었다. 이런 내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항공사 일단 좋고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델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많이 타는 항공사가 좋으니까 당연히 비행기도 많이 제작을 해야 될 거다. 근데 비행기를 제작하는 기업보다는 부품 회사가 좋다라는 관점에서 레이시언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역시 비행기를 많이 타면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랜스타임까지 왔습니다. 이 항공 관련 ETF도 하나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제츠라고 해서 US 글로벌 제츠 ETF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뭐 특정 종목을 뭐 선호하시는 게 없거나 아니면은 항공 산업은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분산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제츠 ETF를 이용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선택인데 만약에 나는 종목은 조금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얘기한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업 자체의 논리, 강재구 연구원이 말한 논리를 좀 받아들이시겠다면은 그럴 때는 이런 ETF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질문 들어오거나 하면은 저희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